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3라운드 3경기 오늘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석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3라운드 3경기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경기 SG골프와 포항 포스코 캠텍. 사실 1라운드, 2라운드는 두 팀이 명함이 엇갈렸었어요. 그렇습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은 1, 2라운드를 모두 승리하면서 출발이 아주 좋은데요. SG 골프는 지금 1승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주 두 팀 간의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도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늘의 오더도 함께 공개합니다. 네, 서울 부강탁스 6승으로 단연 1위에 올라섰고요. 네. 오늘 대결하는 포항 포스코 캠텍은 4승으로 2위에 랭크되어 네, 있습니다. 경제적인 2승 1패, 2승 1패로 2승을 거뒀고요. 경기 SG골프팀은 현재 2패로 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오늘 네. 승리를 거두고 또 천천히 출발을 한다면 또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SG골프와 포항 포스코 캠텍 1국 장고 대국은 루이나이웨이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루이 선수가 경기 SG골프의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죠. 네. 중국에서 이제 이번 시합을 위해서 참가를 했고요. 첫 출사표를 던진 네, 거죠.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네. 네, 이국 속기는 송혜령 선수와 김은선 선수. 사실 경기 SG골프에 송혜령 선수가 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네,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경기만큼은 벼르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삼국 속기전 이 남자 대결에서 조서 대결이 있다면 여자 대결은 박조 대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올드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30대 맏언니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반가운 대결이자 또 묵직한 중량감 있는 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네, 역시 방금 얘기를 드렸다시피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첫 출사표 그리고 이 박조 대결이 네. 오늘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오늘 대국하는 4명의 그 방금 말씀드린 선수가 모두 여류국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아주 정말 묵직한 중량감 있는 대결들이 성사가 됐어요. 네, 오늘의 대국장도 역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양 팀의 대결로 가시죠.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3라운드 3경기입니다. 경기 SG골프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대결. 네, 1국은 장고 대국인데요. 1시간에 40초 쪼개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속기 대국은 송혜령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매치업이 됐습니다. 네. 진행이 좀 되었네요. 네, 이 대국은 지금 속기 대국이죠. 송혜령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대국이고요. 자, SG 골프의 루이 선수와 박지은 선수가 흑번 그리고 송혜령 선수가 100번을 잡게 되었습니다. 두 선수가 이 공식 대국은 첫 대국이죠? 네, 지금 두 선수 아직 상대 기록이 없고요. 지금 붙인 자리는 그자 붙인 수가 초반부터 조금 독특하죠. 약간 네, 이색적인 수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런 형태에서는 한 칸 뛰는 수 많이 봤었거든요. 네, 한 칸 뛰는 수가 정석으로 되어 있죠. 또 예전에는 이렇게 늘어서 두는 수도 정석으로 두어지기도 했었는데 한 칸을 뛰게 되면 이제 흙이 이렇게 끊고 느는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 한 칸을 뛰니까 이쪽으로 이제 젖혀서 그야말로 우직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전투를 벌이는 이런 바둑이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선 대국에서 상대가 이렇게 두어와서 초반부터 급전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아마도 이 진행을 좀 꺼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 흑돌이 먼저 와 있는 만큼 전투가 벌어지면 백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수의 의미는 그래서 양쪽을 다 두겠다는 뜻이죠. 늘어서 받으면 이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수는 이렇게나 이렇게 받으면 이제 젖혀서 안정을 하는 이런 정도의 진행으로도 충분히 둘 수 있다. 송혜령 선수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송혜령 선수가 좀 두텁게 바둑을 짜는 스타일인가요? 송혜령 선수가 이제
지난 라운드에서 네. 대구가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본인의 기풍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느냐, 이제 본인의 기풍을 이야기해 달라고 물어봤더니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망설이더니 좀 평범하게 두다가 상대가 이제 좀 뭐랄까요? 본인이 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기세에서 눌린다고 생각하면 반발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반발을 하는 게 반발 안 해도 될 자리에서 반발을 해서 손해 볼 때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프로 입단 2년 차인가요? 신예 기사이고 기풍을 서서히 만들어가는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대신 이제 기세에서는 눌리지 않겠다 이런 패기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김은선 선수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부 기사로도 유명하죠. 한국 프로 바둑계 부부 기사가 몇 커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부 기사이자 현재 이제 도장의 사모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도장 이제 학생들의 엄마 같은 존재이면서 아주 호신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승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또 뭐랄까요, 반가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이번 2016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용병 선수도 굉장히 늘었고 네, 사실 후보 선수가 없는 팀이 거의 없거든요. 네.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은 왕천신 선수를 보유했습니다. 사실 1, 2라운드에 루이 선수가 안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루이 선수 올 시즌 첫 대국이죠. 흑번을 잡았고 루이 선수가 덤의 7집반일 때도 흑번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이 흑에 대한 애착이랄까요? 이런 것이 많은데 지금 한국 이제 바둑이죠. 6집반의 덤에서도 흑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는 속으로는 만족하고 있을 테고요. 3연성이 등장을 했죠. 양화점을 두고 네, 양화점을 두고 3연성을 펼친 건가요? 네, 양화점을 두고 좌변 쪽에 2번을 걸쳐 두고 3연성을 펼쳤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이 포즈는 작년 한때 이제 구리 구단이 애용하기도 했었고요. 네. 루이 구단도 사실 양화점을 즐겨둡니다. 그리고 3연성도 가끔 두는데 오늘은 뭔가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3연성을 들고 나온 거 보면요. 이 걸쳐둔 수의 의미는 지금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지금과 같이 여기를 이제 걸쳐둠으로 인해서 상변 쪽에서 행마를 하고 상변 쪽의 모양을 갖출 때 이 걸쳐둔 수가 흑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정석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양쪽으로 지금 걸쳐둔 거거든요. 루이 선수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왔다, 포석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흑을 잡은 쪽이 포석에서는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흑번을 들면 최근에는 또 덤이 이제 특히 중국은 7집반 크지 않습니까? 네. 6집반이어도 100을 선호하는 기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흑 쪽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포석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이 태세를 띠고요. 오히려 백 입장에서는 서서히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따라 붙는 이런 작전을 취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서두르지 않죠. 네. 지금 이국 속기대국에서 김은서 선수가 3-3으로 들어왔네요. 네, 3-3 침투는 적극적이네요. 보통은 날일자 달리는 정도로만 해도 뭐 흑이 불만은 없어 보이는데 3-3 침투는 실리론에 상당히 민감한 수인데 약간 엷어질 수가 있어요. 좌변 흑돌들이 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대국을 집중적으로 볼까요? 네, 3-3 심투한수는 뭐 실리로는 당연히 날일자로 등수보다는 더 백의 기회를 도려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데 역시 문제는 좌변 쪽에 이 흑돌들이 외로워지고 공격을 당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가장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수는 밀고 있거나 또는 좀 더 강력하게 둔다면 끊어서 둘 수도 있는데 역시 이 돌들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흙이 바빠지는 진행이 될 것 같네요. 네, 실리는 취하되 조금 그렇죠. 바빠질 수가 있겠죠. 송혜령 선수는 현재 이제 여자 국가대표팀에도 속해 있고요. 평소 성격이 정말 활달해요. 활달하고 뭐 주위 선후배들과 잘 어울리고 30초 또 하나,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들과도 셋, 뭐 스스럼없이 잘 지내고 네. 정말 활달한데 일곱, 지난번 대국에서 이제 김혜민 선수가 대국을 했었는데 또 두 선수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납니다만 또 평소에는 자매처럼 친하거든요. 근데 그 대국에서 패한 다음에 저는 이제 못 봤는데 뭐 다른 기사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송혜령 선수가 그렇게 슬퍼하는 표정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아쉬운 한 네, 판이었나 봐요. 많이 아쉬웠나 봐요. 네. 송혜령 선수가 저랑 또 같은 도장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잘 아시겠네요. 네. 굉장히 예전부터 쾌활했고 30초 네. 하나, 둘, 또 그때도 기재가 셋, 좀 아, 출중했던 네. 선수였습니다. 지금 좌하에서 백이 젖혀서 받았잖아요. 네. 빠지는 것과 젖히는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이게 항상 이제 헷갈리죠. 젖혀야 네. 될지 늘어야 될지, 일선으로 빠져야 될지. 크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젖히는 수는 이 좌변 쪽, 변 쪽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젖히게 되면 흙도 끊어가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늘게 되면 흙이 이 귀의 사활에서 손을 빼게 되면 바로 젖혀서 잡히는데 여기가 젖혀져 있으면 흙이 경우에 따라서 느는 수는 절대선수, 또 사활의 관계가 있을 때 또 이수까지도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백이 젖히고 흙이 뭐 있거나 이렇게 봤더라도 여기가 잘 안 잡혀요. 젖혀져 있으면요. 대신 백은 젖힘으로써 나중에 이 훅으로 젖힐 때라든지 변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배석을 봐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은 역시 흙의 좌변이 좀 외롭고 백으로서는 공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 쪽에 힘을 싣겠다. 올바른 선택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선 젖히는 수가 정수였군요. 네. 또 꽉 이어서 이제 백에 공배를 채워두죠. 백이 이수로 늘어서 끝까지 잡으러 가고는 싶은데 그것은 흙도 늘고 간단하게 여기만 젖혀서 막더라도 백의 공배가 다 메워져서 네.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오늘 대국은 네, 초반부터 다섯, 접전이 예상됩니다.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늘어서 둔 수는 약간 이채롭습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흙이 뭐 이곳을 막아서 살아야 된다면 이 수는 보류해 두는 것이 추후에 이쪽의 사활관계나 여러 가지 바깥쪽에서 단수를 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점은 그냥 싹싹하게 버리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이 두 점을 버렸을 때는 이 교환이 반집득이 되거든요. 근데 네. 약간 아깝긴 하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반대쪽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나중에 흑돌이 오고 뭔가 사활이 관련이 되었을 때 반대쪽으로 단수 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앤 거잖아요. 네. 이 집으로는 딱 반집 차입니다. 백이 이 두 점을 잡았을 때는. 그럼 의문이 났는데요. 자, 김은선 선수가 30초. 이 하나, 꼬부려둔 수가 어떻게 둘, 작용을 할지. 셋, 넷, 다섯. 바둑은 사실 당장 보기에 악수 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다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수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니까요. 김은선 선수의 생각은 딱 이거 같아요. 이 두 점을 싹싹하게 버렸을 때는 원래부터 살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낄 이유가 없다. 반집이 어디냐. 네. 네, 김은선 선수는 이번 3라운드에서 첫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라운드부터 이 왕청신 선수가 좀 활약을 해줬어요. 네, 왕천식 선수가 1승 1패인데 바둑 내용에서 여러 이 프로기사들 전문가들의 뭐랄까요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둑 네. 내용이 상당히 호방하고 자기류가 있고 그래서 이 선수가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네, 그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갔고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외국인 선수들의 성적이 괜찮죠. 며칠 전에는 일본의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그랬었죠. 네, 위즈잉 선수도 역시 강자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자 오늘 이 경기 SG 골프의 루이 선수 정말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불을 끌 수 있을지. 듣기로는 그 여자 단체전이죠. 그 황룡사배 중국 내 이 중국 선수 선발전이 있는데 황룡사배를 그 선발전을 포기하고 이 여기 시합에 참가하러 왔다는 소문을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런가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송혜령 선수는 머리를 이제 뒤로 질끈 동여맨데 저걸 보니까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작년에 넷, 이 다섯, 11월 말에 여섯, 일곱, 어, 여덟, 한국의 이제 국가대표 육성군 어린 선수들과 또 여자 기사들 3명, 네 번 송혜령 남았습니다. 선수 또 뭐 김다영 선수를 비롯해서 3명 이제 중국 항저우 기원에 중국 기사들과 교류전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래서 각자 8판씩 이제 교류전을 했었는데 송혜령 선수가 초반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3연패인가 당하고서 그 다음 대국에서 이렇게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나서 승리를 거둔 네. 그래서 이게 필승 헤어스타일이냐 그랬더니 둘, 그렇다고 하던데 그 이후로 또 다시 평소의 머리 스타일대로 돌아가서 또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지금 오늘 머리를 1, 질끈 2라운드 때 저 헤어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질끈 동요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굳은 의지가 보이네요. 네, 자. 백도 이제 나와야겠죠? 네. 한 칸을 백이 뛴 수도 흑이 일선에 꼬부려둔 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뛸 수 있는 것은 뛰어도 이 두 점이 달아날 수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한 칸을 뛰면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교환이 없었으면 그래도 한 칸 뛰는 수가 조금이라도 나중에 뭐 이런 곳에 돌이 있었을 때 백에게 약간이나마 신경을 쓰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수는 냉정하게 보면은 그래도 악수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초읽기를 하나 사용하네요. 네, 지금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변 백도를 돌보느냐 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서 좌변을 차단을 해서 싸우느냐 두 가지 정도 작전이 있겠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당히 이 장면에서 뜸을 들이네요. 공을 많이 들입니다. 지금 작전의 기로거든요. 아생연을 탈타냐 아니면 먼저 공격을 갈 것이냐. 네, 좀 두텁게 또 안정적으로 둔다면 하변 쪽으로 이제 본인의 돌을 돌보고 난 후에 이제 뒷날을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겠고요. 송혜령 선수가 조금 적극적으로 두어 가겠다라고 한다면 좌변 쪽 갈라가면서 좀 공격적으로 둘 수가 있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3번이나 사용을 하네요. 승부처라고 초반에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곳 갈라가는 것이 이제 가장 공격적인 수법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흑 3점도 다음 한 수로 거의 잡히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네, 대신 흑도 아마 반격을 할 겁니다.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로 듣고 있고 여기까지 선수로 듣고 있고요. 그러면 흑도 강하게 이 하변 쪽 백도를 압박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네, 둘, 백이 큰 이게 공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부담인 거고요. 다섯, 가장 쉽게 둔다면 뭐 한 칸이라든지 여덟, 아홉. 붙여서 약간은 응급처치의 느낌이 들어요. 네. 부분적으로는 이 좌변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행마를 했다면 악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은 강한 돌도 아니지만 약간 이 붙여서 행마를 해주기에는 흑의 입장에서 고맙거든요. 행마를 한다면 뭐 입구자를 둔다거나 한 칸으로 둔다거나 그것이 보통인데 송혜령 선수는 빨리 여기 가고 싶은 거예요. 30초 지금 하나, 어딘가 받아주면 지금 여기 가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될지 뭐 여덟, 이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수를 잡고 싶은 거죠. 백의 입장에서는. 어쩐지 백보다는 흑이 조금 엷어 보이는데요. 우선은 실리를 흑이 하나, 백의 실리를 탈취를 하고 셋, 먼저 넷, 귀에서 7집 정도 실리를 뺏고서 싸우는 전투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선실리 후타기의 작전이 된 거죠. 백은 두텁게 두면서 계속 공격을 노리게 되겠고요. 송혜령 선수의 이 작전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변 쪽으로는 손해지만 여기가 워낙 중요하다고 본다면 30초 하나, 손해를 먼저 보더라도 둘, 이쪽만 먼저 백이 선행할 수 있다면 다섯, 충분히 여섯, 둘 수 있다. 일곱. 역시 그러면 김은선 선수도 상대의 작전을 알고 이제 여기를 받지를 않는 거죠. 네, 하변 쪽이 사실 보통의 형태라면 당연히 네, 받아야 받아야 하는데 되는데 지금은 급박합니다. 30초 하나, 그걸 둘, 거스를 정도로 지금 넷, 지금은 김은선 선수가 하변을 받겠다는 뜻이죠. 네, 백은 아마 꽉 막을 겁니다. 있는 것은 뭐 탄탄한 수로 보이지만 흑에게 아무 영향을 못 주죠. 지금은 막아야지만 다음에 끝낸 수가 성립이 되니까 막고 나서 하변 모양은 흑이 아주 탄탄해졌습니다. 뭐 젖히는 수까지는 될까요? 네, 하변 모양은 아주 탄탄해졌는데 이때가 문제예요. 흑이 양쪽을 모두 돌볼 수가 있을 것인지.
김은선 선수의 오늘 작전은 선실리 후타게네요. 확실히 좌하기에 좀 이른 시기에 3-3 침투한 것도 그렇고 네. 지금 작전도 사실은 여기를 지켜두는 것이 보통인데 지금은 상대의 공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30초 하나, 송혜령 선수의 공격을 셋, 유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시작됐죠. 네, 송혜령 선수도 지금은 날일자보다는 한 칸이 좀 더 이 건너붙이는 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네. 흑이 실리를 챙기면서 백은 공격으로 포인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30초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경기 SG 골프 대 포항 코스코 캠텍의 3라운드 3경기.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3라운드 3경기입니다. 네, 이국 스키대국. 어느덧 송혜령 선수가 초읽기 2회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초읽기를 3개를 거기서 다 사용했거든요. 네. 바둑도 이제부터 더 치열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자, 들여다보니까 흑이 하나 밀어두고 밀어둔 곳까지 보셨죠? 늘고 이었습니다. 30초 하나, 분명히 주도권은 백이 쥐고 있습니다. 흑이 실리를 차지하면서 버티는 흐름이기 때문에 공격을 백이 해가고 있고 이런 흐름이라면 자연스럽게 백이 이 좌변 쪽을 다 수중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흐름이라면 아무래도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역시 이 치받아서 이 하변을 받고 버틴 수 어땠을지 그냥 역시 연결해두는 것이 정수였을지 모르겠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좌변은 네, 백의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한 수를 공을 들여서 이렇게 두어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지만 좀 더 욕심낸다면 계속 뭔가 흙을 압박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 석점을 수중에 넣게 된다면 백으로서는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항상 어렵죠. 30초 뭐 하나, 공격을 기분만 내서 잘못하다가 또 이제 실리 부족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선택의 기로입니다. 30초 계속 하나, 공격 고를 외치느냐 아니면 셋, 만족을 표시하느냐, 스톱을 네, 외치느냐. 스톱을 하느냐, 네, 스톱을 하네요. 네. 항상 이제 고를 외치다가 낭패를 보고서 후회를 할 때가 그렇죠. 많죠. 반대로 스톱을 외친다는 건 그만큼 만족을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송혜령 선수가 좌변만 잡아도 만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판단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좌변 쪽이 한눈에 딱 봐도 좀 통통해 보이죠. 네. 또 꼬부리는 수를 줄 수 있는 건 다행이네요. 네, 그곳은 절대의 자리이고 뭐 대세점이라고 할 만큼 백에게 밀리면은 흙이 상당히 답답하고 네. 공배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자, 중앙전인데요. 사실 이제 이바둑은 흑이 3-3 침투를 한 시점부터 이렇다 할 초반 포석이 없이 계속 전투의 연속이거든요. 이미 뭐 초반은
벌써 끝났고 중반 전투인데 중앙전입니다. 젖혔을 때 2단 젖힐 수 있는지를 봐야겠어요. 기세라면 2단 젖히고 싶고 계속 흑을 압박하고 싶은데 아마 이렇게 되면 흑도 반격을 노릴 30초. 겁니다. 하나,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면 셋, 아, 백도- 가능하겠네요. 네, 백도 불확실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뭔가 이 젖혀준 수도 시간 연장책의 의미도 있지만 2단 아까 젖힐 네, 아까 보여주셨던 네, 보여드린 변화가 나왔을 때도 네,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확실히 백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안형이 차이가 많네요. 네. 자, 김은선 선수도 30초. 하나, 굉장히 이 바둑 한 판을 둘 때 집중하는 네. 모습이죠. 표정 변화도 없고 바둑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둔다는 느낌이 딱 드네요. 송혜령 선수는 좀 표정이 다양하죠. 이제 송혜령 선수의 이 바둑 두는 모습을 보면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데 김은선 선수는 정말 집중해서 바둑판만 네, 네.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표정을 보는 것도 참 네.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관전 재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김은선 선수가 지금 초읽기를 한번 사용을 한 것은 이제 아마 시간이 없거나 그냥 일감대로 둔다면 젖혔을 겁니다. 지금은 혹시 이수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 지금 이 장면에서요? 네. 많이 놀라셨나요? 네. 축장문 안 되면 이제 끊는다라는 네. 아, 흑도 약하다고 생각을 네, 했기 흑도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실 좀 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수인데 둘, 만약에 셋, 평범한 흐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다면 뭐 못할 게 뭐 있겠어 하고 끊어볼 수도 있겠어요. 이수도 애매하네요. 지금 송혜령 선수한테 숙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있게 되면 뭐 당연히 있는 것은 이제 집으로도 이득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석점이 다시 살아온다거나 했을 때 백 전체 사활이 걸렸을 경우를 생각하면 30초. 하나, 돌이 여기 있는 게 낫습니다. 송혜령 선수가 지금 맛을 더 본 네. 거예요. 근데 이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석점이 흑이 버리고 다 백집이 됐을 때 두 집 득을 본 거예요. 이은 것과 비교하면 이제 백집에 두 개가 돌이 백집에 두 개가 그렇죠. 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은선 선수의 적시의 응수타진으로 지금 집으로는 득을 봤습니다. 만약에 목진석 해설위원이 네. 100이었다면 아, 어느 쪽으로 저도 받으셨겠어요? 우선 송혜령 선수가 같은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진짜 애매하네요. 정말 끝났어요. 그리고 김은선 선수. 제일 치열한 수를 네, 선택했네요. 강수입니다. 네. 무표정한 얼굴로 가장 강력한 수를 들고 나왔어요. 네, 일단 축장문은 안 되니까 장문은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여기 밀렸을 때 조금 흑의 형태도 좋지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지금 김은선 선수는 그냥 젖히고 늘어서 평범한 흐름으로 가면 좌변 쪽 피해가 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수를 통해서 흐름을 반전을 시키자라는 뜻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우선은 여섯. 정말 재밌는 흐름으로 갈 것 같네요. 아. 지금까지도 바둑 내용이 상당히 치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중앙 전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자, 백도 지금
축 안 되죠. 장모는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한 점을 잡지 못한다면 백이 돌봐야 할 것은 역시 하변 대마죠. 네. 그리고 이 한 점도 워낙에 요석입니다. 잡히게 되면 지금은 축은 아니네요. 아, 백도 축이 아니네요. 네, 축은 아닌데 그래도 이 자리는 욕심이 납니다. 상당히 늘어서 놓칠 수 없는 곳. 네, 두고 싶고요. 이렇게 되면은 서로 뭐 30초. 하나, 흑도 미생마가 2개, 백도 지금 여러 군데 살펴야 되죠. 난전입니다. 그리고 혹은 여기 돌이 오고 여기 돌이 오면서 좀 호시탐탐, 뭐 호시탐탐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여기 끌고 나오는 수가 노림이 있네요. 바로 끊게 되면 잡혔던 돌들이 다시 살아옵니다. 둘, 지금 셋, 백이 단수를 네. 쳐도 다섯,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일곱, 여덟, 아홉, 단수치고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약점이 있어서요. 그쪽 약점. 네, 네. 오히려 다 잡으려고 하다가는 백이 낭패를 볼 수가 그렇네요. 있고요. 백도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은 여전히 흑돌이 아직은 백돌보다는 좀 더 돌봐야 되는 형태라 30초. 하나, 둘, 셋, 흑이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하지만 흑도 나름의 노림이 있고 일곱, 그다음에 여덟, 안정이 된 다음에는 후위를 도모하겠다. 지금 그런 것이 김은선 선수의 작전입니다. 백도 갈 수가 좀 지금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가장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두고 한 수 더 투자를 하면 좌변은 다 들어갔죠. 좌변은 다 이제 백집으로 굳어졌는데 약간 그렇게 두기가 싫은 이유가 또 30초, 여기 두 집 손해를 먼저 모아놓으니까 셋,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아마 다른 건 네. 안 살피고 좌변을 다 집으로 지켰을 겁니다.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걸 아파하는 게 바로 그렇죠. 프로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요. 초반에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수가 또 득이 되고 있어요. 집으로. 나중에 이렇게 끝내기가 되잖아요. 네. 이 기환과 이 기환이 지금 흑이 집으로 득을 본 거죠. 바둑은 역시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수가 당장 악수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30초. 하나, 네. 둘, 이 상황에서 셋, 송혜령 선수는 넷, 마지막 초읽기 물렸습니다. 우선 중앙 쪽으로 좌변의 이 맛은 알고는 있지만 여차하면 뒤로 물러서서 봤더라도 큰 수만 안 나면 된다. 흑이 이 한 점까지 살리기는 어렵거든요. 한 칸 뛰어든 수로 인해서 이제 약점이 보강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흑이 다 그렇네요. 잡히죠. 지금은 중앙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송혜령 선수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흑이 두었다고 생각하고 30초. 반대로 하나, 비교를 해보면 아주 좋은 자리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냉정하게 김은선 선수도 지금 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은 백이 두면 한 수로 잡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은 좋은 작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손을 돌린 것은 현명한 판단인데 이 날일자로 지키느냐 또는 뭐 어떤 형식으로 지키느냐는 네, 정답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두 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행마가 뭐 이런 식으로 긴 삼각 행마 좀 좋지 않은 행마가 일단은 나오거든요. 우형이 되네요. 네. 그리고 하변 쪽에 백이 뭐 듣고 있는 수들도 있고 해서 일곱, 네, 백도 두 점을 확실히 잡아두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좌변 돌이 되지 않을까요? 좌변을 여기 두어가고 싶고요. 우선 백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집으로 워낙 크니까. 다만 흑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지금 한껏 벌려놨기 때문에 한 수 더 지키면 이것은 이제 완성형입니다. 집이 아주 마지막 30, 착실하게 지켜졌죠. 30초. 하나, 여기를 두고 싶은데 여기서 만약에 후수를 잡게 되면 백이 들어왔을 때가 문제예요. 우선은 두고 싶은 곳으로 갑니다. 백이 이 자리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눈엣가시 같은 존재거든요. 잘 안 잡히고 안에서 살아버리면 기존에 지켰던 수가 조금 과한 수가 되는 네. 거고 흙이 그리는 그림은 좌변에서 득을 보고 선수 잡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완벽한 흙의 그것이 흙이 바라는 그림인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네, 정수입니다. 좌변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흙 2점을 잡았기 때문에 네, 뭐 엷은 돌은 이제 없는 것 같네요. 백은 두텁고요. 흙은 여전히 이제 실리 위주의 바둑이죠. 만약에 이렇게 두고 백이 받아준다면 여기까지 흙이 와서 집은 흙이 상당히 많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냥 여기를 두면 이제 잊지 않고 이쪽을 들어오는 것이 아, 네, 네. 김은선 선수 입장에서는 신경이 많이 쓰였죠. 여기를 오게 된다면 이 수가 이제는 완벽한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이 날짜 간수에 체면이 섰습니다. 아주 좋은 형태로 집이 났죠. 이제는 확실히 맛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네, 여기는 이제 완벽한 집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거의 30집 이상 실리가 확보가 됐고요. 백은 이제 두텀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식으로 흙을 압박해가는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부친수도 김은선 선수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뜸을 들이지 않고 두었는데 지금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다가올 때 보통은 이쪽으로 나가오는 것으로 이제 많이 배우죠. 그리고 네. 기보에서도 많이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지금은 선수 하나, 백의 목표가 이두를 공격해서 당장 넷,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섯, 우변 쪽에 집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고 이쪽에 돌을 쌓은 다음에 이 자리가 저로점입니다. 그래서 중앙 쪽으로 나가봐야 흙은 크게 얻는 것이 없고 지금은 냉정하게 변해서 안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흙은 철저하게 실리로 끝까지 가야 네. 하는 바둑이 된 거군요. 지금 바둑 전체적인 바둑은 백이 두텁고 흙이 실리가 많으니까 흙은 실리로 버티고 자신의 엷은 돌을 잘 살피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판을 풀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백은 이제 흙의 엷은 곳을 추궁해 가고 또 두터움을 이용해서 집으로 네. 득을 보고 이런 이제 바둑이 되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송혜령 선수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건 아마도 이곳을 지금 언젠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리고 있을 거예요. 이 전체 대마가 아직 미생이거든요. 그것도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신경 쓰입니다. 이렇게 두 번 백이 지키면서 이 두 점까지 확실히 제압을 한 이후에는 백은 이렇게 두어서 공격하는 것이 상당히 강력하고 또 공격에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 이제 본인의 돌이 백이 다칠 염려도 없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은 뭐 네. 가장 큰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큰 자리이기도 하고요. 흙이 이쪽 변에서 집을 내는 것을 네. 견제하는 수이기도 하고 공격과 동시에 큰 그림으로는 이곳에 자꾸 돌이 오면 지금 송혜령 아, 선수의 눈은 계속 이쪽을 그것까지도 네. 보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자체 사활만 놓고 보면 흙이 이렇게 두면은 우선은 더 이상 삶을 이제 돌모할 수는 있네요. 네, 더 이상 네. 잡을 수는 없어요. 다만 뭔가 자꾸 이쪽 중앙 쪽에 돌을 자꾸 보내서 마지막 30초. 계속 여기를 노리는 하나, 거죠. 둘, 셋. 확실히 바둑이 어려운 점 중 하나가 지금 뻗은 수와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쪽 흑대만은 몇 칸이나 떨어져 있는데 네. 다 이제 상관이 있는 거라는 게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김은선 선수도 안전하게 삶을 도모해 두는 것이 네, 현명한 선택이고요. 괜히 자꾸 이 중앙 쪽에 뭔가 백에게 좀 더 타격을 줄 수 없을까 해서 나오다가는 자꾸 이 마지막 거미줄이 30초. 하나, 좀 더 촘촘해질 수가 있습니다. 셋, 지금 냉정하게 살아두는 것이 맞고요. 이었어요. 있는 것은 이사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지금은 당장은 괜찮은데 나중에 변 쪽, 중앙 쪽 탈출구가 막힌 다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일선치중 들어가면 네. 잡혔죠. 이렇게 둬도 먹여치고 이쪽으로 두어도 먹여치고 마지막 30초. 당장은 흑도 둘, 이 우변 쪽에서 안녕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고 흑이 늘었으면 우변과 관계없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이렇게 느는 것은 집으로 지금 젖혀 이을 수 있는 곳을 늘어서 백에게 맡길 수가 있으니까 그 집으로 손해 보는 것이 싫다. 김은선 선수가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네요. 네, 지금 수는 초반에 이 꼬부린 수를 비롯해서 한 집 두 집에 아주 민감하네요. 이은수로도 이 네. 김은선 선수의 기품을 확인할 수 네, 있었습니다. 살림살이 아주 꼼꼼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자 송혜령 선수는 지금 네 이쪽을 이제는 흑의 열분을 추궁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 가죠. 그리고 흑이 여기를 둔 수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통이라면은 이쪽으로 호구를 쳐야 다음에 네. 단수 치는 수라도 볼 수가 있는데 김은선 선수는 이쪽을 두었다는 것은 여기를 노리고 있어요. 돌이 이곳에 오면서 백도 자충이 됐거든요. 이쪽 맛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이 수가 젖혀도 수가 나나요? 지금 볼까요? 30초. 하나, 이렇게 두면 둘, 셋, 약간 맛은 반대쪽. 있거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또는 그냥 이렇게 두더라도 약간 맛은 있겠고요. 어찌됐든 백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두 점이 그냥 잡힌 형태가 아니군요. 네. 하지만 송혜령 선수는 지금 그거 따질 네 생각이 아니고 전체를 끊어갑니다. 이대로 평온하게 집으로 가서는 흑에 벌어둔 실리가 좀 부담스럽다. 지금은 전체 대마를 공격하러 나섰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그 수는 이제 받아달라는 뜻인데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지 않았어요. 지금 받아주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받아주어도 이 두 점 흑이 끊어온다던가 했을 때 수를 읽었을 텐데 저도 지금 받으면 무슨 수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받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맞고 싶기도 하고 지금 딱 이 중간이었군요, 네. 마음이. 근데 이제 마지막 초읽기다 보니까 흑이 상당히 엷어졌어요. 지금 좌상기 쪽도 당하는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아프죠. 네. 이렇게 두면은 우선 흑 사활도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젖혀 있고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집으로도 둘, 백이 네, 많이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 다섯, 자, 성희령 선수는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까요? 자, 김문선 선수 우선 흙이 상당히 엷어졌기 때문에 30초 하나, 뭔가 이쪽 맛을 흙의 입장에서는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론 안에서 살자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미 상변 돌파당했고요. 상변 돌파당한 순간 이곳은 백의 즐거운 부수입입니다. 집으로도 크고 흙이 살기 위해서는 악수를 두어준다든지 좀 괴롭게 살아야 되고 그렇네요. 네. 공격을 통해서 상변 흙한 점도 백이 다시 한번 또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몰리는 것보다는 여기 맛이 마지막 30초.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건너붙였을 때. 셋, 넷, 다섯, 더 늦게 전에 여섯, 더 네. 보고 싶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저희 그 프로들끼리 뭐 연구회를 한다거나 네. 바둑을 이제 검토할 때 좀 은어로 씻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네, 표현으로 하는데 씻기 네. 전에 빨리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식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되면 그냥 백이 버릴 수도 그렇죠. 있고요. 지금은 흙이 못 살아 있을 때는 그 중앙 백석점의 가치가 크니까 하나, 네, 씻기 전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선 자상 쪽을 좀 안정을 취하는데요. 네, 점점 바둑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